입니다. 자연에서 배우는 경영의 원칙 첫 번째 균형이라는 이 컨셉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실까요? 문화는 회사를 영원히 존속시키는 또 하나의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 회사를 영원히 존속시키는 오래 가려면 천천히 가야 되고 정말로 이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것,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 좀 미래를 항상 바라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라는 거, 회사를 영원히 오랫동안 이렇게 존속시키는 또 하나의 뭐다? 에너지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고정적으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문화의 향기를 풍기는 회사는 이미지가 당연히 좋겠죠. 자, 보세요.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어떻게요?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문화를 가꾸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비용을 항상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하고 뭐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이거를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로 중요하니까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문화를 가꿔 나가는 이 노력이 정말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97페이지. 자, 다만 문화와 놀이를 즐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유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여유 시간이 필요한데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 방식은 어떻게 해요? 삶을 풍요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 문화 가꾸는 거 정말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 돈입니까? 뭐예요? 여유 시간이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요, 돈 쓸 시간이 없다면, 여유가 없다면,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그거 즐기거나 누릴 수가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여유 시간을 만들어내고, 그것들 통해서 문화를 가꾸는 것,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98페이지 보세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맞죠? 거대한 우주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요. 따라서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정말로 많이 있겠죠.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요. 자연에서 배운 경영의 원칙들을 회사를 실천하는 내내 어떻게 몸소 실천했다라는 거죠. 회사를 경영하는 내내 몸소 뭐 했다? 실천했다. 자연에서 배운 경영의 원칙들을 실천했다. 직접 내가 그렇게 해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에서 배우는 경영의 원칙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쭉 나눌 건데요.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무슨 경영? 깊이 경영입니다. 깊이에 대한 거예요. 자, 공장 부지 내에 거대한 느티나무를 자르게 되었다. 아,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나무를 잘라낸 후에 뿌리를 뽑기 위해 땅을 파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 굵고 튼튼한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이걸 통해서 이 작가님이 깨달은 거예요. 뭘요? 깊어진다는 것은 곧 널리 확대된다는 사실. 뿌리가 밑으로만 퍼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요? 넓게 확장됐다는 거죠. 확대됐다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느티나무의 깊은 뿌리는 경영으로 치자면 한 우물을 깊이 파는 것이다. 한 군데를 깊이 파는 것이죠. 자, 나는 오랫동안 한 우물을 파왔다. 한 천이라는 요 식품만 계속 깊이 파왔던 거예요. 그 결과 오히려 더 다양한 업계로 확장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무리하지 않은 경영이 한 우물을 깊이 파는 그 경영이 바로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이다. 한 군데를 깊이 파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확장되고 연결되고 퍼져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깊이 파게 되면요 연결되고요 확장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깊이 경영, 한 우물을 깊이 파라. 자, 두 번째 균형 경영인데요.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100페이지 요 한 챕터를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묘목을 너무 가까이 심으면 묘목을 어떻게 해요? 너무 가까이 심게 되면 나무들은 살아남기 위해 태양을 향해 빠르게 키를 키워간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이죠. 이럴 때는 줄기의 낮은 부분에서 뻗어나온 가지는 불필요하다. 결국 이 가지들은 썩어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생존을 위한 치열한 성장 경쟁에서 이긴 나무들만이 그때부터 성장을 멈추고 형태를 가다듬기 시작한다. 묘목을 너무 어떻게 해요? 따닥따닥 가까이 심게 되면 나무들
나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태양을 향해서 키만 키워가게 되는 거죠. 옆으로 잘 또 뻗어나가야 되는데 키만 키우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반면에 들판에 홀로선 나무들, 빽빽히 들어선 나무가 아니라 들판에 홀로선 나무는 오로지 자신의 몸 하나로 강한 바람을 맞선다. 그래서 이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천천히 성장한다. 아까 그 묘목들은요, 빽빽히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속 밑으로 깊고 단단한 뿌리를 뻗는 대신에 어떻게 위로 빨리빨리 태양을 향해서 키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들판에 홀로선 나무는 어떻게 해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천천히 성장한다. 줄기도 숲속 나무들보다 훨씬 더 튼튼하다. 키만 키운 게 아니라 옆으로도 잘 갖고 가는 거죠.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바로 이것이 균형 잡힌 나무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키만 쭉 크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아주 건강하게 아주 균형 잡혀서 성장하는, 이게 바로 나무의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들판에 우뚝 서 있는 나무는 경영에 비유하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경쟁력이 높은 회사와 비슷하다. 그렇죠. 아주 건강한 거죠.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숲속에 빽빽이 들어서 있는 나무들처럼 뭐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 여유를 잃게 되는 거죠.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숲속에 빽빽이 들어서 있는 나무들처럼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여유를 잃게 되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어떤 삶의 참 아이러니인데요. 여유를 잃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근데요, 103페이지,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의 몸처럼 균형이 잘 잡힌 경영을 하고 싶다. 아주 건강한 균형이 잘 잡힌 경영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입니다. 훌륭한 경영자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해요? 미리 감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 선배님들, 오늘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균형이 잘 잡힌 경영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균형이 잘 잡힌 훌륭한 경영자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해요? 미리 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죠. 미리 준비하는 거.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미리 뭐 하는 거요?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독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잘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펜입니다. 펜이 없으면 독서가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눈으로 하는 독서는 잠깐은 즐거울 수 있는데요. 이게 별로 이렇게 저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저는 항상 펜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펜 이렇게 삼색 펜을 씁니다. 근데 빨간색 볼펜, 오늘도 이게 빨간색 펜이 다 달아가지고 새 거심을 갈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요것들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빨간색 펜이 다 달았어요. 그러면 뭔가 필기해야 되는데 밑줄 그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답답하고 화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바로 책장 손에 닿는 거리에 이런 식으로 각각 색깔의 이 볼펜 심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특별히 이 빨간색 볼펜 심,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무줄 묶어놨는데 진짜 많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많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고 준비가 되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 이게 얼굴이 이게 인위적인 웃음이 아니라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정말 행복한 건데, 이거 준비해 놓으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훌륭한 경영자는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 오늘이라는 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탁월하게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잘 살아내시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미래를 위한 준비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균형입니다. 오늘 이 균형 경영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연에서 배우는 경영의 원칙, 오늘 균형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깊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균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여유라는 단어도 오늘 놓치지 마세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뭔가 너무 중요한 컨셉들이 많아가지고 요약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주제 균형,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여유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깊이도 또 균형 밸런스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 여유를 잘 찾는 하루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